물 새고 있네. 이게 멀쩡한 색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젖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젖었죠. 요 이제 이 벽 속에 비트로 요 벽속 비트로 나가는 이 배관이 젖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젖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섹스티아 가는 곳 패킹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기가 젖었는지. 여기는 뭐 이쪽에서 새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동을 가는 겁니다. 왜냐면 물 구배가 물 경사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젖어 와서 여기서 새는 겁니다. 아, 물기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여기 중간에 또 이음매 있죠. 이 DRF의 단점이 이렇게 누수가 잘 됩니다. 예, 이음매들이 나중에 다 헐거워집니다. 패킹도 파괴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게 근데 문제는 이 벽 속에가 이제 셀 수도 있거든요. 얘도 새는 거, 얘는 당연히 새는 거고 벽 속에도 셀 수 있다라는 가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똥배관이 지금 보온재가 얘랑 좀 달라요. 얘는 좀 다른 걸로 한번 감싸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이 안 가는데, 뭐 여기서 볼 때는 말라 있습니다. 예, 말라 있네요. 말라 있죠. 그러면 이 벽 속에 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흘러서 조적벽이 이렇게 젖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흔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얘는 보이지만 얘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지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차피 여기 까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젖은 데이요. 여기까지 지금 깐데도 이렇게 젖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조적벽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물이 새서 이렇게. 이게 젖어 있습니다. 다른 곳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똥배관에 패킹 있는 쪽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때가 안 묻는 부분이 있죠. 여기 동그랗게, 여기가 이제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 조적으로 스며들어서 이제 이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네. 이제 뭐 더 심해지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여기는 까보지 않았으니까 어느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밝은색, 요게 정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진하죠. 이게 여기까지 젖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은 똥배관은 이제 그 조적벽 사이에서 이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여기 소재구에서 지금 물이 떨어질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오래돼서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좀 풀리거나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고, 또 심하면 이제 이 소재구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파손이 되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간중간 이음매들, 거기에 이제 패킹이 느슨해져서, 조임이 느슨해져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부분 현장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사 다 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원인들이 많이 발생되고요. 이런 것들은 원래는 공사하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배관들은 윗집 건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윗집에다 얘기해서 보험 처리를 해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 현장에서는 이제 직접 그냥 제가 다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윗집에다 얘기해서 굳이 시간이 정지되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분쟁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왜 괜찮은데 뭐 어쨌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괜히 또 윗집 분들이 이제 기분이 안 좋으면 아랫집에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공사할 때 그냥 다 작업을 해드립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업자 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이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잘 알고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 돈을 받고 보험 처리를 해서 작업을 보통 많이 한다. 만약에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서 물이 떨어져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천장에 물이 떨어져서 천장이 손실이 가서 그 천장재를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러면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데, 이제 애매하게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 애매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원래는 오래된 집들은요 다 벽을 까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그 안쪽, 더 안쪽, 그러니까 이 섹스티아 배관이 꼭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도 있고 아예 노출된 곳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꼭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된다거나 기타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하자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소재부 같은 거는 이제 조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보통 시공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패킹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냥 테프론 감아서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배관이 심하게 훼손이 되거나 배관의 수명이 다 됐다면 배관 교체가 하는 게 맞는데, 굳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배관들이 DRF 방식이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마디마다 조인 방식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보통 주택이나 이런 데 공사할 때는 다 이제 DTS 방식으로 해서 본드로 다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 본드 시공만 잘하면 누수가 거의 없는데, DRF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가로 방향이다 보니까, 수평 방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직하고 수평하고는 달라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이걸 뜯을 필요도 없고, 만약에 여기 안에 석회가 가득 찼다 그러면 석회 제거를 해서 풀르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풀을 일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풀르는 것도 문제 없어요. 예.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네,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 꼭 아시면 되고, 이렇게 물이 맺혀서 떨어지는데, 이것도 심한 데는 주주주주 흘러내립니다. 예, 얘는 지금 살짝 맺혀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적셔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띠장을 제거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젖어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고, 정석도 따지면은 벽을 철거하는 게 맞는데, 이게 뭐 견적이나 뭐 기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걸 확인해 주는 것만 해도 참 저는 솔직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예, 그런 현장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의 현장 일을 할 때는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연히 하죠. 근데 그분들 사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상황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정 안 되면 제가 말 그대로 재능 기부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안타깝고 심하거나 뭐 이러면 저도 재능 기부해서 합니다. 예. 저는 항상 손해보고 살아요. 이득 보고 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솔직히 귀찮고 힘들고 뭐 돈도 안 되는 거라도 하나라도 이제 좀 더 얻고 경험하기 위해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네. 뭐 그냥 공짜로, 세상에 기술이란 건 공짜로 얻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내 시간, 내 경험, 내 노력, 내 모든 거를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해야지만이 기술이 느는 거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 패킹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 패킹 부분을 잘 닦아서 실리콘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저 패킹 부분이 이 안쪽으로는 괜찮지만 이렇게 노란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을 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거를 아예 제거를 합니다. 네, 제거를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아예 실리콘을, 우레탄 실리콘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누수도 안 되고요. 요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을 대비해서 한번 발라주는 게 좋겠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까내서 젖었으니까 까내야 됩니다. 이거는 젖었으니까 저 유리소매 같은 거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행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묻어버리면 저 부식이 돼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서 네, 힘을 받는 부분이라면 보강 작업을 해서 네,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보통 여기 지금 이렇게 물 샜다는 흔적이 이런 거는 바로 티나죠. 요런 색깔이 이제 보통 물이 이제 안 샜다라는 건데 문제는 방수가 잘 되면 이것도 젖어 있는데 이게 티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배관 주변들은 대부분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요런 배관 있죠. 이게 세면대 배관이거든요. 네, 세면대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면대 배관이 DRF 방식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DRF입니다. 이게. 예. 얘도 고무 패킹이 지금 같은 경우는 빼면은 찢어집니다. 그냥 끊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말 그대로 통째로 빼서 보강 작업을 해서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걸 살리다가 여기서 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안쪽에서. 그러면 얘는 잡는다 쳐도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꺾여지는 엘보 쪽에 이게 또 있겠죠. 그럼 거기서 새죠. 거기서 새면 어디로 물이 떨어지냐면 바로 이제 여기로 떨어집니다. 여기. 네, 여기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배관이 엘보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또 엘보로 꺾여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리가 가능은 하죠. 예, 묻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많이 셉니다. 새서 얘도 똑같이 이런 시멘트 부분이 예, 조금씩 물이 스며들어서 젖어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자는 집도 여러 봤고, 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작업을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할 문제고 이제 그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면 제가 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보고를 다 했고 제 기준에서는 이제 제가 까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네. 뭐 영상이 마음에 들면 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